네, 철학의 철학 네 번째 우리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현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서로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현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소설가 김훈 선생님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그것을 왜곡되어서 정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엄청 큰 사건으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아픔이 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또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철학의 다양성과 연계학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형이상학했고, 이번에 윤리학을 합니다. 자, 이제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은 뭐냐면 보편 타당성을 갖춘 지식의 체계 또는 그런 지식 체계를 탐구하는 학문. 자, 탐구하는 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뭐냐면,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편성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의 보편성과 또 어른들의 보편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시대 전반이 요구하는 보편 타당성한 어떤 지식과 그 체계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편성을 갖추려면 우리가 굉장히 상식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성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왜곡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면에서의 어떤 학문으로서의 윤리학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개념은 인간 행위, 그러니까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와 판단과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밑에 좀 해석을 해봤는데, 가치 판단 규범의 기준은 인간 모두의 보편적 상당성을 가진 일반 행위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도와 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윤리 의식입니다. 그리고 덕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규범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이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과 미움, 관용과 질투. 그러니까 근데 사랑도 이건 내가 사랑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사랑이 아니고 그게 집착이고 또 증오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데이트 폭력이 바로 그런 거겠죠. 너무 사랑하니까 폭력까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가치 판단 규범을 우리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실천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과제이고 숙제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건 미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감정 표현들,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사랑도 그런 거죠. 감정이 격하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왔죠. 도덕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그러니까 선악, 그 다음에 이제 좋고 나쁜 것에 관한 판단, 즉 가치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 학습과 습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랬지만 정말로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 공부가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고 수능하고 훈련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서 개성적이다 그리고 신세대다 할 때에 윤리 도덕까지 무너진 상태의 신세대는 신세대가 아니고 방종이고 방임이고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인사. 정말 인사를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예요. 인사 잘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인정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머리를 숙이는 조아리는 것은 뭐 과거에는 이제 당신에게 항복했습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지만 오늘날에는 뭐죠?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 뭐 그분의 들을 기가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 그 한 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먼저 살아간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 인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철학 윤리학을 하면서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혹시 제 말이 건방졌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서로 인사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구독 누르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나 이런 서로 관계와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 지구를 둘러엎는 게 아니라 이 섬기는 거죠. 세상을 공동체성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함께 섬겨 나가는 거죠. 윤리의 어원이 있는데 에토스란 말이 있습니다. 에토스란 말은 원래 동물에 서식하는 장소, 축사예요. 축사. 집이란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회적 풍습, 그죠? 풍습, 풍조, 개인의 간섭 또는 품성을 의미하게 되었죠. 독일의 윤리학은 지츠카이라고 된 이 말도 풍습, 지테라는 말에서 나왔답니다. 따라서 윤리라는 말은 풍습과 서로 밀접. 풍습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그 공동체, 그 시대,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공동체적 생활이죠. 생활 양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식주의에서 가장 많은 풍습이 나눠죠. 옷을 입는 거.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죠. 지금은 좀 이렇게 제가 편한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먹는 것들, 그죠? 우리가 여러분 그 밥 짓는 거는 굉장한 기술이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으로 먹는 식사는 떡을 해서 그 떡을 말려서 찧어서 말리는 거죠. 뭐 그냥 그게 떡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부셔뜨려서 물에 담궈서 이렇게 먹었대요. 그게 떡국이죠. 그러니까 삼국이 고유한 음식이 있는데 중국과 한국과 일본 떡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풍습이죠. 그런 음식의 풍습이죠. 그 음식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음식 식당 가면 저희도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좀 아랫사람, 또 아랫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연수한 사람이 숟가락부터 놓죠. 물 따르고 숟가락 놓고. 이런 풍습.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아니죠. 공동체가 세워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비윤리적이죠. 신윤복의 이제 과거에 훔쳐보는 거. 네. 자, 윤리 어휘를 한자로 어휘를 정리해 보면 윤자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유가, 그러니까 무리류와 또래배, 그러니까 무리와 또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뜻한 뜻이 담겨 있고 윤에는 그죠? 질서가 있고
사실 이제 윤자를 그 파자해 보면 여기 사람이 있죠. 집이 있죠. 집. 그러니까 여기 사람인이 있고 여기 이제 집배 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또래들이 질서를 그 무리들이 그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예. 책을 통해서 배워도 되고 그 집이란 공간에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는 이치, 도리죠, 도리, 법이죠, 도리. 그래서 그럼 물리가 사물의 이치인 것처럼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인간관계 이법, 인간관계 도리, 사람의 도리, 이게 윤리입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의 도리. 그래서 우리가 막말로 싸가지 없다, 이건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가지가 있어야 되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윤리 어휘를 또 이제 외국 그리스어로 정리해 보면 에티코스는 나중에 라틴어 모랄리스, 모랄의 도덕이잖아요. 번역된 모랄리스의 어원인 단수 모스, 복수는 모스로 간습, 관례, 풍습, 습관을 가지고, 그죠? 비슷하죠? 간습, 관례, 풍습, 습관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단행본 조실인 니코마코스, 이 니코마코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걸 편집했다고 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성격 혹은 성품을 뜻하는 에토스, 또 간습 혹은 습관을 뜻하는 에토스 단어이죠. 그래서 성격, 성품, 간습, 습관, 이게 윤리. 그러니까 윤리는 외적으로 나오는 간습들을 내가 내면화시키는 게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게 하는 게 윤리죠. 아까 뭐 인사도 그렇고 숟가락 놓는 것도 그렇고, 그죠?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윤리다. 예.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동상인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이렇게 돼.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그죠? 불완전한 공동체 서로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도 배우고,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죠. 뭐 군에서 또 배우고, 이런 공동체성 배우는 것이 바로 윤리다. 이런 얘기죠. 유교 윤리학은 이제 바로 오륜 오상이라고 하는데, 오륜은 뭐죠? 부자. 부자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친해야 됩니다. 서로 친해. 그죠? 아버지 아들은 서로 친해야 됩니다. 서로 질서도 지키고, 그 다음에 군신은 임금과 신하는 뭐죠?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오늘날에 뭐 군신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도 뭐예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눈이 좀 아파서, 처음에는 부부도 사랑이지만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막 감정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의리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의리. 그죠? 바로 의리. 그 다음에 부부는 뭐죠? 부부는 유별. 뭐죠? 뭐 별인데 별. 구별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차등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별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과 아이는 뭐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질서.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오상입니다. 그래서 오륜과 오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교의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다 어떤 관계입니까? 보니까, 가족 관계, 그죠? 그 다음에 국가 관계 또는 뭐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또 가족이죠.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뭐죠? 어른과 공동체의 관계죠. 친구의 관계.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게 윤리라는 거죠. 오륜오상.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질서를 우리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이런 서로가 배려하고 질서를 하는 것이 바로 윤리의식이다. 예, 도덕의식.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써주는 것도 윤리의식이죠. 좀 깝깝해도 마스크를 써주는 거 윤리의식이죠.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그런 것들. 자, 서양의 윤리학이 이론과 가정이 있는데, 서양의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해서 철학의 중요한 과제. 왜냐하면 이게 왜 철학의 과제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네. 자, 이거. 자,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동상이죠. 둘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윤리는 뭐죠?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인가 로마인들의 윤리학의 근본 문제는 최고선을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선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며 최고선 획득하는 것은 인간을 행복. 그러니까 최고 윤리는 사실 최고선인데 그 최고선이 바로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자, 행복이 뭐죠? 자,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윤리의 최고선은 인간의 행복인데, 해피니스는 뭐냐? 해픈, 우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인생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필연의 열매가 우연으로 와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지금 필연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무의 행복을, 선을 행하는 것이 수고한다면 그것이 우연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다올 것이죠. 뭐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는 그 사람이 가장 그 윤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나와 남의 모든 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열매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오지만 그것이 뭐예요? 우연처럼 오지만 그게 연결돼서 필연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참 많죠.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뭐도 따라옵니까? 선한 관계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가장 근본은 이런 거죠.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바로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이 도에토프스키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행복은 이제 요건 제 말이고요. 행복은 행복 그 자체를 아는 것에 있고, 이게 내가 행복하다. 불행은 그것을 모르는 무지했다. 행복하다는 건 모르는 게 무지라는 거, 불행이.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윤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철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위로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근데 돈은 돌고 돌아서 결국 언젠가는 또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항상 남에게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윤리학은 섬김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윤리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철학의 철학, 네 번째, 윤리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날 가장 윤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근데 그 전에 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 전에 우리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윤리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렇게 이제 서양 쪽에 계속 그 윤리학자들이 뭐 칸트라든지 이런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학자들을 제가 분명히 넣었는데 없네요. 다음 기회에 한번 그 학자들에 대해서 나오면 쭉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없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윤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에서 항상 선을 베풀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윤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